이 해마다 하는데도 어렵기만 한 것,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오늘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하는지 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산출해서 미리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잠시 후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연말정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런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도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올해 9월 때까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에 관한 이제 소득공제 금액을 알려줍니다. 네. 알려줘서 사실상 또 이제 10월달, 12월달에 추가적으로 뭐 체크카드라든지 이렇게 현금영수증, 정통시장에서 이렇게 카드를 썼을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좀 새로운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자 또요, 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 유념해야 될까요? 우리가 2013년도 에 비해서 카드를 50% 이상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체크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을 네. 종전에는 한 30% 정도 공제를 해줬는데 한 10% 정도 인상해서 40% 네. 우리가 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크카드나 이런 부분을 더 사용하신 분들은 종전보다 조금 세금 환급이 늘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올해 초에요,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이 연말정산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뀐 이 세법 개정 때문이었는데요. 올해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올 초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사실 당초 정부가 이제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네네. 그런 연말정산 파동이 생겼고 우리 납세자연맹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맞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구제가 됐고 그리고 세법이 이제 감시하는 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단지 이제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타격이 컸던 분들이 바로 이 독신자하고 고소득자였는데요. 이 고소득자는 아무래도 좀 또 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독신자들의 경우에 좀 염두에 둬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골에 만일 따로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네.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나 형제 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네. 독신자인 근로소득자가 이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 네.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독신자 같은 경우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월세 소득 공제를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급하게 이 절세 상품에 또 가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세 상품이라고 해서 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건 아니죠? 어떤 운영에 좀 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금융회사에서 연금 주투 들면 소득공제 된다든지 소장펀드 들어라 이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실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 그리고 연봉이 좀 높더라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납부할 세액이 적으신 분, 결정세액이 낮으신 분들은 아무리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해도 자기 네. 결정세액을 초과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세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융회사에서 광고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네. 납세연맹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서 꼼꼼하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환급받는지 네. 계산해 보시고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건별로 또 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게 오르실 것 같고요. 자, 회장님, 그런데요. 이 체크카드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신용카드보다는 이 체크카드를 좀 많이 쓰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최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 회사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줍니다.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모든 근로자한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겼어야 되는데 상당히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제작진이요. 오늘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정도 더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겠죠? 가이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신용카드 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쓰거나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뜰한 살림을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네. 어차피 쓸 거라면은 카드를 신용카드 쓰지 않고 체크카드라든지 네. 또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면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즘이야 뭐 카드 쓰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현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가을 이사철인데요.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월세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월세의 경우에도 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단 그 이사하신 주소로 주민등록을 올리셔야만이 공제받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 있다면 어떤 대목 좀 조언 주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 연말저자 할 때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못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놓치시더라도 과거 5년간 우리가 세법을 몰라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지금이라도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환급 도우미 서비스 지금 중요한 이 정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